윤석열은 NBA 진짜 아바타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수사 지휘했던 뇌물 및 횡령 17년 징역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게다가 그가 그동안 수사 지휘했던 국정농단과 이명박 라인의 정치범인 우병우, 김기춘, 조윤선, 원세훈 등을 모두 풀어주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정치사범을 사면하지 않았던 것과 완전 반대의 방향으로 가는 것인데요. 특히 수사지휘권을 가졌던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자신이 수사했던 범죄자를 모두 풀어준다? 이건 스스로 검찰 출신임을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라 봅니다. 그런데 그는 이미 첫 등장부터 스스로 검사라기보다는 수사를 마치 거래하듯 자신의 출세의 목적으로 활용한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시작이 바로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였습니다. 그의 등장과 함께 이명박 정권이 어떻게 그를 괴물로 만들었는지, 특히 보수층들이 그걸 제대로 인지해야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진영의 문제로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국민의힘 지지자들과 당원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언론이 얼마나 무서운 선택을 했는지 현 상황을 보다 확실하게 일깨우기 위해서 본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그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는 이명박근혜 대선 경선 때로 올라갑니다. 이명박은 BBK와 다스 사건, 그리고 박근혜는 최태민,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명박의 비리에 무혐의를 내린 수사관으로 윤석열은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도곡동 땅이 누구 땅이냐? 검찰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뭐 도곡 땅이 어떠다고요? BBK가 어떠가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 전 대통령 측 반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최태민 목사와 그 가족들에 대한 비리 의혹입니다. 최순실 씨는 최 목사의 딸입니다. 이런 식이라면 청와대도 행정부도 최태민의 일족이 장악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대선 직전이던 2007년 12월 5일 검찰은 이명박 당시 대선 후보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려 청와대로 가는 길을 터줬습니다. 이와 같이 검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사를 다하여도 다스가 이 후보의 소유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그리고 11년이 지난 2018년 검찰은 11년 전과 똑같은 의혹을 재수사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했습니다. 저와 관련된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단 한 번도 11년 전 수사 결과를 반성하거나 사과하지 않았고, 수사 결과가 왜 달라졌는지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는 BBK 특검 가장 뜨거운 사건이었죠. 이 사건에는 특검에 참가해서 무혐의 결정에 같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네, 윤석열 총장이 검사로서 가장 꽃을 피운 시절은 이명박 정부 때였습니다. 그 시절 윤 총장은 대검 범죄정보 2 담당관과 대검 중수과장,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 등을 지냈습니다. 이명박 정권에서 그를 키웠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는 BBK 특검 검사들과 함께 초고속 승진까지 합니다. 그것이 정치검사의 마약을 맛보게 된 계기가 된 것이죠. 그는 국정감사에서도 자신이 이명박의 사람이라는 걸 스스럼없이 말하는데요. 대통령 측근과 이런 분들을 구속을 할 때 별 관여가 없었던 것으로 상당히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나고요. 박근혜 정권에 와서 국정원 직원의 댓글 조작 사건이 터집니다. 그 사건을 윤석열이 수사하다가 상부에서 사건을 덮으라는 외압에 저항하게 되고, 국정감사에서 이를 알렸다가 징계당하고 자천당합니다. 박근혜 정권은 언론을 이용하여 그를 야당 첩자라고 음해했고, 당시 국힘당과 박근혜 정권이 그를 괴물로 만들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된 마당에 사실대로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좀 경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당 도와줄 일이냐, 야당이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얼마나 이용을 하겠냐, 직무에서 손 떼라, 그리고 직원들을 빨리 석방시켜라, 그 다음에 압수문은 전부 돌려줘라 하는 지시가 왔길래 이렇게 외압이 들어오는 것을 보니
이거 수사해서 기소도 제대로 못하겠다 하는 판단이 들어서 이게 오늘 대한민국 검찰 조직입니다. 정말 시정 잡혀도 못한 조직이. 지금 여기 윤석열 지청장 하는 것은 항명이고 하극상입니다. 하극상. 당시 윤석열의 이러한 행동에 국민들은 정의로운 검사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박근혜 정권에 의해 징계를 당한 이유는 개인적인 것이었습니다. 바로 정대택 씨가 당시 윤석열의 장모인 최은순에게 사기를 당해서 그자를 고발했는데 오히려 정대택 씨가 역으로 억울하게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담당 수사관이 바로 윤석열이었고 그 윤석열이 마침 최은순의 딸인 김건희와 부적절한 관계를 알고 이를 법무부에 알린 것입니다. 그것이 사유가 되어 징계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를 짐작하는 내용이 바로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말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안으로 자천된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다른 좀 부적절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징계를 받은 일이 있고 그것 때문에 아마 본인이 원하지 않는 보직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그는 자신이 정권이 원하는 바를 해주면 그의 비리도 덮어주리라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미 그는 이명박 정권에서 길들여진 괴물이 되어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검찰이 정권도 흔들 수 있다는 우월감에 이미 사로잡힌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민은 감쪽같이 속은 것이었죠. 이 정의로운 검사라는 가면이 씌워진 윤석열이 등장하기 전에 박근혜 탄핵의 움직임이 나오기 직전 당시 국민의힘의 상황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천 갈등과 세력 간의 다툼이 격화된 당시 새누리당에서 당시 공천 학살이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친박과 비박계 간의 갈등이 골이 상당히 깊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지난달 27일 새누리당을 뒤흔든 출처불명의 비박계 공천 살생부설, 그리고 닷새 후 당내 경선용 사전 여론조사 결과를 담은 걸로 보이는 문건 유출 의혹, 또 닷새 후 친박계 핵심 윤상현 의원의 김무성 대표 관련 막말 녹취록 공개 파문, 새누리당이 계속되는 폭로전에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악순환의 시작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그룹인 친이계. 2007년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패한 당시 박근혜 전 대표는 경선 룰 논란에도 승복하고 이 대통령의 당선을 도왔지만 돌아온 것은 이듬해 친박계에 대한 공천 학살이었습니다. 4년 뒤 2012년 총선을 앞두고는 친이계가 공천 철퇴를 맞았고 그 상처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게다가 이번 총선은 대선을 1년여 앞두고 치러집니다. 현재 권력인 친박계나 미래 권력을 노리는 비박계나 물러설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대선을 앞둔 총선에서 자신들의 세력이 공천 자리를 많이 차지해야 대선까지 자신들의 후보를 밀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고 거기에 친박계를 치기 위해서 이명박 세력이 가지고 있던 국정농단 비리를 다시 꺼내어 들기 시작하면서 탄핵 얘기까지 꺼냅니다. 새 지도부인 비상시국위원회에서도 탈당 문제가 논의됐습니다. 새누리당의 존재라는 건 지금 사실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남경필 의원이 얘기하는 남경필 지사 얘기하는 부분들에 공감하는 의원들도 많죠. 당분간은 친박 지도부 사퇴와 진박 인사 정계 은퇴를 강하게 밀어붙인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일부 수도권 의원들은 탈당 후 재창당 혹은 제3지대 건설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비상시국위는 대통령 탄핵도 본격 논의했습니다. 최순실의 공소장에 그 범죄 증거가 나타나면 그거는 바로 탄핵하는 게 옳다. 왜 박근혜이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열심히 홍보를 했고 그래서 대통령이 당선되게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부터 먼저 드립니다. 새누리당 내에서 탄핵 발의를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유승민 전 원내대표 등 당내 유력 인사 10여 명을 설득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서명을 받아냈습니다. 야당이 탄핵안 서명을 받기 전에 여당이 더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박 대통령을 보수와 분리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보수의 썩은 환부를 도려내고 합리적인 보수 재탄생의 미랄이 되고자 합니다. 이처럼 당시 상황을 다시 돌아보면 이미 박근혜 국정농단 비리를 이명박 세력과 비박 세력이 알고 있으면서 자신들의 입지나 공천 자리가 좁아지다 보니 그걸 가지고 권력 싸움의 도구로 다시 꺼내든 것입니다. 거기에 윤석열과 그들과의 목표가 맞아 떨어지면서 시너지 효과가 난 것인데요. 참여한다는 것은 보복성 행동으로 비칠 수 있다는 취지로 특검 파견 가능성을 일축하기도 했지만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과의 특별한 인연 때문에
수사팀장직을 맡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박근혜로 자천된 그가 또다시 이명박 세력으로 인해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 지휘관이 되면서 정치검사로서의 악마의 유혹에 맛을 보게 된 건데요. 당시 당대표였던 홍준표까지도 그 목적을 같이 하며 박근혜를 출당하고 그는 대선 후보로 나오게 됩니다. 탄핵을 가운데 대한 책임도 져야 합니다. 한국 보수를 가지는 괴멸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하는 것이 위해서 박근혜 당이라는 멍에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홍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견을 모아 결론을 내릴 계획이었지만 일부가 반발하면서 직권으로 출당을 결정했습니다. 친박 단체 회원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집니다. 배신자! 어떻게 자기가 통치를 했길래 탄핵당하고 그리고 감옥까지 갑니까? 그거는 나는 본인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본인 잘못. 이미 이명박과 박근혜는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었던 겁니다. 국민의힘은 그것을 알면서도 그들을 이용해서 권력을 차지하려 했던 것이죠. 지금 보시는 사람들이 바로 박근혜 탄핵에 찬성했던 자들입니다. 이들을 잘 보시면 현재 국민의힘의 윤석열 선대위 및 윤핵관이라는 인물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판검사 출신들이죠.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들이 제2의 제3의 윤석열이었다는 뜻입니다. 결국 윤석열은 박근혜를 45년 구형을 때리고 국힘당 이명박과 비박계열의 의원들이 탄핵안을 앞장서서 제출했고 그들이 자유한국당을 장악합니다. 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벌금 1,185억 원도 구형했습니다. 국정농단의 공동정범인 최순실 씨에게는 징역 25년을 구형한 만큼 공무원 신분이었던 박 전 대통령에게는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때 언론도 함께 동조했습니다. 자칭 보수라는 분들이 그렇게 즐겨보시던 TV조선이 맨 앞에서 때린 건 기억하시죠? 물론 박근혜의 국정농단은 헌정일의 가장 최악의 반헌법 행태이자 국가 범죄 행위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나와 이렇게 촛불을 들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범죄 행태를 이명박근혜 경선 때부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리스크를 경선 전에 모두 해결하거나 아니면 아예 대선 후보로 나오면 안 되는 거였죠.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박근혜를 박정희의 딸이라는 정치공학적인 이용거리로 판단하고 그 짓을 더 벌이도록 방관하고 오히려 이용했습니다. 결국은 자신들의 세력 장악을 위해서 친이명박 계열 세력들이 정치검찰에 조중동과 같은 언론을 이용해서 앞장서서 탄핵안을 제출하고 박근혜를 몰아내고 자신들이 당을 차지하게 된 것이죠. 결국은 자신들의 공천자리, 돈, 권력이 우선인 것입니다. 이 자들이 과연 보수인가요? 진심으로 묻고 싶네요. 아무튼 박근혜 국정농단을 친 킹슬레이어로 뜨게 된 윤석열은 정의로운 검사로 가면을 쓰고 검찰 조직을 개혁할 수 있겠다는 민심의 기대가 높아진 상황에서 탕평책으로 기존의 기술을 따졌던 검찰 조직의 관행을 타파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합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윤석열. 그리고 그는 충성을 보여주려는 듯 서울중앙지검장이 되자마자 박근혜 국정농단에서 탄핵 사유에 빠져 있었던 세월호 및 정윤회 문건까지 모두 재수사하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보복수사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그게 검사입니까? 그리고 검찰총장이 되어 조직을 사랑하니 검찰을 개혁할 수 있겠다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자신의 가족, 즉 부인 및 장모 그리고 특수통에 윤석열을 따르는 정치검사들만을 지키는 이상한 검찰 조직을 만들어버리죠.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있었습니다. 윤석열은 검찰총장 취임과 함께 이들을 주요 요직에 배치했습니다. 윤석열 검사장 시절 서울중앙지검이 그대로 검찰청으로 이전한 모습이었습니다. 대검찰청에는 반부패 강력부장 한동훈, 선임연구관 양석조, 공안부장 박찬호 등이 배치됐고 윤석열이 떠난 서울중앙지검도
윤석열 사단으로 채워졌습니다. 대부분 특수통으로 불리는 이들은 최근까지도 검찰의 주요 보직을 꿰찬 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사건들을 주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검사들 가운데 상당수는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 9년간 정권과 정권 실세들에게 면죄부를 주거나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건을 무리하게 기획수사한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친이명박 세력을 도와 박근혜와 친박 세력을 치기 위해 가장 앞장서서 언론 보도를 했던 조선일보의 사장을 만난 사실이 밝혀집니다. 윤석열 씨가 지검장 시절에 언론사 사주들을 만나고 다녔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기억하시죠? 예. 보고 받으신 바 있으세요? 그런 얘기를 듣고 내가 확인을 했죠. 본인한테? 아니요. 그럼 누구한테? 검찰국장한테? 어쨌든 내가 확인을 해서 확인을 했어요. 맞던가요? 사실이던가요? 사실이라고 했어요. 근데 왜 만났대요? 서울중앙지검장이 언론사 사주들을 만나고 다니는 거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생각도 할 수 없는. 나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봤죠. 수사기관의 수장이 언론사 관계자, 그것도 언론사 사주를 만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오랫동안 검찰을 취재해왔던 한 일간지의 국장급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 기관장이 편집 국장이나 사회부장을 만나는 일은 종종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언론사 사주를 만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죠. 법조를 오래 출입했지만 검찰 내 어느 누구도 재임 기간 중 언론사 사주와 만났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건 눈에 띄는 일이죠. 그가 언론사 사주들을 만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는 그가 과거 언론사와 한 인터뷰에서 어느 정도 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송이 형이 가지고 이제 흔들어대는데 이게 이제 내가 완전히 이 여권이 전체적으로 붕괴되는구나 딱 싶더만. 청와대 민정수석실하고 조선일보가 싸우면은 저거는 그냥 붕괴를 의미한다. 그냥 저기 대통령이 나서 딱 조정을 해야 되거든. 당시 박근혜 정권 때 박근혜가 조선일보를 건드려서 그 사단이 벌어졌다는 식으로 해석한 것인데요. 그래서 검찰총장 시절 그가 언론사 사주를 찾아간 것일까요? 검사라는 자가 기득권을 어떻게 요리하고 대통령을 자기 발 아래로 두는 듯한 태도를 보였던 그의 말투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진짜 권력층이 최소한 누군지 알거나 아니면 그들과 더러운 거래를 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정의로운 검사인 척 가면을 쓴 윤석열의 정체를 뒤늦게 우리는 알게 되었죠. 특히 민주당 내부에 윤석열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려고 했던 일부 간자들의 농락에도 속았었고요. 당시는 그가 검찰의 더러운 속내를 잘 알고 있어서 내부에서 검찰을 정리하겠거니 했겠지만 그건 큰 오산이었던 걸 알았던 것입니다. 이는 그 당시 국민들도 속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인지한 문재인 대통령은 그를 차단할 방법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걸 알기에 그는 조국 일가의 가족을 몰살시키듯 말도 안 되는 고작 표창장으로 4년의 징역을 현실화시킨 것입니다. 즉 법은 그냥 자신들의 권력 행사의 도구였던 것이죠. 이는 그 뒤에 임명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시킵니다. 결국 우리가 들었던 촛불은 물론 국민의 큰 힘이 있었지만 적폐 기득권들이 겉으로는 국민에게 항복한 듯 보였으나 해쳐모여 하는 방식으로 친박 세력을 치고 자신들만의 정권을 만들어내는 거대한 쇼를 벌였다고 봅니다. 바로 그가 이명박과 그의 수하들을 대거 사면함으로써 말이죠. 이로써 그야말로 MB의 진짜 아바타임이 확실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들은 이명박 때의 온갖 패착 행태들을 똑같이 벌이고 있습니다. 신천지와 같은 사이비 종교까지 동원하여 댓글 조작에 언론을 동원해 국민들을 선동질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국민의 곳간을 그들의 배를 채우는 용도로 쓰는 헬조선이 되어버렸습니다. 진영을 넘어 국민 모두가 죽게 생겼습니다. 이명박 사면으로 우리는 무조건 각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노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태극기든 촛불이든 함께 들어주시고 거리로 나와주십시오. 진영 논리로 우리가 싸우고 있는 동안 그들은 국민을 가스라이팅하며 배를 채우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을 내다버린 그들만의 자유만 허락된 공산독재의 국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